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채찌와 만드는 아카이브 두 번째, 인류의 시작과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근원을 알고 싶은 본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의 시작으로 알려진 단군 조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인류의 기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에 채찌가 자료들을 확인해 주며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 채찌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 목사님의 유튜브 동반자 채찌예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 다가가려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열어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언제나 나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지식의 한계, 또 세상 이론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생각하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근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론도 많이 감안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진실의 게임보다는 인류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류는 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사람으로 만드신 아담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한 뼈를 떼어내어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와 그 후손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비운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 죄값인 죽음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할 수 없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자녀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여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 모여 도시를 이루고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며 번창하며 살았어요. 그러자 그 중에 우두머리가 생기고 그들은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하늘을 찌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언어도 사람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타이 지역으로 흩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져 여기저기서 살아가며 여호와 대신에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며 흥청망청 권력 자랑하며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그곳 우르에서 우상 장사로 큰 돈을 벌어 당시 가소를 450명이나 두었던 당시 75세의 아브람,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사업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사업과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내 믿음을 보고 너를 축복하여 지금의 1000만 배도 더 될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황당한 하나님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행동을 합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도 실행하려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대체받으며 믿음의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라고 말하며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겠다는 믿음의 표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에 퍼졌는데 이 그림은 우리 한민족도 이런 계통에서 보았을 때는 같은 하나님의
계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구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허구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사실로 보다는 생명을 지키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믿음은 그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알지도 못하는 그 소리에 압도함을 당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마음에서 거침이 없이 순종하며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정반합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인류 최초의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인종인데 그들은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15만 년 전 일부 무리가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데 이를 인류의 대이동이라고 부릅니다. Out of Africa. 결국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인류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붙임으로 아프리카가 인류의 시원지라고 하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 주장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인간적인 그 인의, 착의가 많이 그 안에서 작동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두 종류로 설명하려 합니다. 이 두 주장을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창조론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고 진화론은 인간의 지식체계의 논리적 주장이에요. 그리하여 이 두 주장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이 끝없는 말싸움만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논쟁의 무익함을 알고 자제하려 하나 세상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이 짜놓은 이 세상의 논리라는 그물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장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온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시작이 다르니 당연 그 이동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살던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은 확실한데 그 에덴이 어딘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학자들은 대체로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어디쯤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독교적 그런 주장입니다. 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나는 내 나름의 상상력으로 인류 이동의 첫 시원지는 에덴이나 정작 인류에 영향을 줄 만한 이동의 시작은 지금의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 사이의 초원 지역인 알타이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알타이 지역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고대 전 세계의 북방 대륙의 중심부에 있어요. 이곳은 고대로부터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이 대륙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동서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관문이 이곳 알타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약 130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한 결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아직은 위소로 취급되고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에서는 이 모든 지역이 옛날에는 모두 한 종류의
인류가 환제국이라는 제국을 이루며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들의 주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유심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년 전 이 주제로 KBS에서 특집으로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치고는 조회수가 300만 회 가량 올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임이 확인되었어요. 이 환제국 안에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쪽 수밀이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수메르의 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역사의 미스테리한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이 환단고기에서 발표하는 그 환제국, 환국이라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역사의 물줄기가 강화도로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것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고대 유물들이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 북단의 바레만 연안과 요하강 주변과 더 북쪽 하얼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는 그곳이 날씨는 추운 곳이지만 알타이 지역에 비해서는 그리 춥지 않고, 또 그곳에는 강과 평야와 바다가 연결되어 정착에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일대는 북방, 즉 지금의 만주 지역의 유목기마 민족 중심의 대륙 국가와 강화도를 기점으로 하는 남방 해양 국가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이 두 국가는 결국은 한 민족으로 구성된 두 국가 체제인데, 이 체제는 지금의 남북한의 체제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이 수많은 외세로 인한 순환도 있었으나 대개는 다윗과 같은 승리를 거두며 국군을 뻗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6위를 넘보는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사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애국하게 한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으로 그동안 역사에 보여줬던 수많은 반전을 이루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우뚝 서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확고하게 있어요. 나는 우리 후손이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씁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와 민족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엔 그럼 왜 강화도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